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뭐 는다거나 표현을 배워볼게요.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행동이나 예를 자연스럽게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요 라는 느낌이에요. 예를 볼까요? 주말에는 영화를 본다거나 카페에 가요. 주말에 하는 여러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산책을 해요. 즉,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는 행동을 몇 가지 예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행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 실제 회화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잠을 푹 잘 수도 있고 또는 매운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하나씩 따로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뭐뭐 는다거나 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잠을 푹 잔다거나 매운 음식을 먹는다거나 해요. 즉,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는 행동들을 대표적인 예로 자연스럽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됐어요. 예를 들어, 층간소음 때문이에요. 또는 이웃 간의 소통이 부족해요. 이렇게 이유를 하나씩 따로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어요.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거나 이웃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이유로 이렇게 뭐뭐 는다거나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이렇게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말할 수 있어요. 또 상황을 볼게요. 안나 씨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까요? 그럴 때 한 가지만 이유를 말한다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사람들이 한 가지 이유만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뭐뭐 는다거나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거나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거나 하는 이유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을 정리해 볼게요. 뭐뭐 는다거나, 니은다거나, 다거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예를 자연스럽게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대표적인 예를 말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나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화할 때 정말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주말에는 영화를 본다거나 카페에 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산책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모두 행동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 중에서 대표적인 행동 몇 가지를 자연스럽게 나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활용 형태를 봐요. 먼저 동사일 때는 받침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뭐뭐 는다거나 아니면 니은다거나를 붙입니다. 그래서 먹다, 듣다, 입다 같은 경우에는요. 받침이 있으니까 먹는다거나 듣는다거나 입는다거나
오다, 전화하다는 받침이 없으니까 온다거나 전화한다거나. 그 다음에 리얼 받침일 때는 리얼이 없어집니다. 리얼 탈락. 그래서 니은다거나 붙여서 살다 만들다 하면 산다거나 만든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에는요, 받침과 상관없이 다 다거나를 붙입니다. 그래서 작다, 힘들다, 크다, 착하다, 슬프다, 재미있다가 다 작다거나 힘들다거나 크다거나 착하다거나 슬프다거나 재미있다거나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에다 이다를 붙이는 경우 뭐뭐라거나 또는 뭐뭐이라거나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학생 하면 받침이 있으니까 학생이라거나 의사 하면 받침이 없으니까 의사라거나 의사이라거나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예문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연습해 볼게요. 책이 너무 어렵다거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주말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해요. 책이 너무 어렵다거나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거나 하면 질문하세요. 커피라거나 홍차 같은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자기 전에 마시는 것은 좋지 않아요. 편식을 한다거나 밤늦게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거나 영양제를 먹는다거나 하는 사람이 많아요. 바쁠 때는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는다거나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어요. 바쁘다거나 피곤하다고 해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면 안 돼요. 요즘은 결제할 때 카드라거나 휴대전화와 같은 것으로 현금을 대신해요. 제가 요리를 못해서 집에 손님이 올 때는 배달을 시킨다거나 가까운 식당에 간다거나 해요. 머리가 아플 때는 잠깐 잠을 잔다거나 약을 먹어요.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도 많아요. 저는 주말에 시간이 있을 때는 한국 드라마를 본다거나 한국 노래를 들어요. 너무 색이 화려하다거나 장식이 많은 옷은 좋아하지 않아요. 시작이 반이라거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은 시작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도 많아요. 시간이 있으면 산책을 한다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요. 저는 잠을 푹 잔다거나 매운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우울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인터넷으로 산 옷이 안 맞을 때는 교환을 한다거나 환불해요. 모르는 한국어 단어가 있을 때는 사전을 찾아본다거나 친구에게 물어봐요.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봐요. 피곤할 때는 잠을 잔다거나 커피를 마셔요.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는다거나 목도리를 해요. 도서관에서 책에 낙서를 한다거나 책을 찢으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캠핑장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튼다거나 밤늦게 시끄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중에 전화를 한다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래를 부르거나 일기를 써요. 저는 주말에 보통 책을 읽는다거나 산책을 해요. 도서관에서는 큰 소리로 떠든다거나 전화를 하면 안 된다. 요즘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수업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날씨가 추우면 옷을 두껍게 입는다거나 실내만 있는 것이 좋아요. 평소에는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다거나 간단히 샌드위치를 사 먹는다거나 하면서 점심을 해결해요.
아이들은 적절하게 칭찬을 한다거나 꾸짖는다거나 해야 예절을 익힐 수 있다. 명절에는 가족과 여행을 한다거나 친척을 만나러 간다거나 해요. 할아버지께서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는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하는 말을 믿지 않으세요. 날씨가 춥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하면 일찍 들어가세요.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단어를 공부한다거나 문법을 공부한다거나 하는데 이것보다 한국 사람과 말할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름철에는 특히 음식이 상했다거나 맛이 변했다거나 하면 드시지 말고 버려야 해요. 아이들은 촉감이 좋지 않다거나 맛이 없다거나 하는 이유로 채소를 싫어한다. 부모님은 자신의 자식들이 의사라거나 변호사라거나 약사와 같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바란다. 범인은 자신은 절대 범인이 아니라거나 선량한 시민일 뿐이라거나 하는 말을 떠들어댔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음식을 먹는다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봐요. 이번 명절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고향에 내려간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친구를 만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한다는 사람들의 대답이 많았다. 나는 잠이 안 오면 목욕을 한다거나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힘들어하는 민수를 위해서 뇌가 도와준다거나 내가 도와준다거나 해야 한다.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하면 행사는 취소됩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춥다거나 덥다거나 하는 날에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음식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노래한다거나 쉰다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방학에 여행을 간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쁘다. 민수는 주말에 책을 읽는다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휴식을 취한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같이 볼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 그리고 고치는 문장의 처음은 우울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울할 때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울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느낌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문장 보면요. 교환을 하다 환불하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산 옷이 안 맞을 때는 교환한다거나 환불해요. 교환한다거나 환불을 요청해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우울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또 인터넷으로 산 옷이 안 맞을 때는 교환을 한다거나 환불해요. 사전을 찾아보다, 친구에게 물어보다, 모르는 한국어 단어가 있을 때는 책을 읽다, 친구를 만나다, 심심할 때는 사전을 찾아보다, 친구에게 물어보다, 모르는 한국어 단어가 있을 때는 사전을 찾아본다거나 친구에게 물어봐요. 책을 읽다, 친구를 만나다. 심심할 때는 책을 읽는다거나 친구를 만나요.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뭐뭐 는다거나를 사용해서 다음 문장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저는 주말에 보통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해요. 도서관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전화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주말에 보통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해요. 는다거나를 넣어서 바꾸면 저는 주말에 보통
책을 읽는다거나 산책을 해요. 다음 문장 볼까요? 도서관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전화를 하면 안 된다. 도서관에서는 큰 소리로 떠든다거나 전화를 하면 안 된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거나 수업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날씨가 추우면 옷을 두껍게 입거나 실내에만 있는 것이 좋아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거나 수업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수업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날씨가 추우면 옷을 두껍게 입거나 실내에만 있는 것이 좋아요. 날씨가 추우면 옷을 두껍게 입는다거나 실내에만 있는 것이 좋아요. 이번에는 실제 대화를 보면서 뭐뭐 넣는다거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집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해요. 보통 명절에 뭐 해요? 친척을 만난다거나 가족과 여행한다거나 해요.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면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해요? 배우라거나 가수와 같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해요.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한국 친구에게 물어본다거나 사전을 찾아본다거나 해요.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저는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하는 날이 좋아요. 언제 가장 즐거워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할 때가 가장 즐거워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주로 등산이라거나 산책 같은 야외 활동을 해요. 스트레스 해소에 뭐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잠을 푹 잔다거나 매운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산책을 한다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요. 한국어 쓰기가 너무 어렵고 재미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 드라마를 본다거나 짧은 일기를 써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퇴근하면 집에 가서 쉬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 보통 퇴근 후에 뭐 해? 저는 운동을 한다거나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어요. 이번에는 실제 회화 속에서 뭐뭐 넣는다거나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용되는지 같이 볼까요? 제목은 주말에 뭐 해요? 입니다. 안나와 메이의 대화예요. 메이 씨,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저는 보통 집에서 쉬거나 영화를 봐요. 안나 씨는요? 저는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운동을 하러 가요. 특히 요즘에는 등산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와, 활동적이네요. 저는 주말에는 늦잠을 잔다거나 카페에 가는 걸 좋아해요. 저도 카페 좋아해요. 시간 있으면 같이 카페에 갈래요? 좋아요.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긴 대화를 보면서 는다거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올가와 엠마의 대화인데요. 제목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일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던데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맞아요. 우선 충분히 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만 시간을 보내기보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엠마 씨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저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하면서 기분을 바꾸려고 해요.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요. 저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혼자 집에만 있기보다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맞아요.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운동을 한다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학생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대화를 한번 들어봐요. 요즘 대학생활은 어때? 수업은 재미있어? 응, 생각보다 재미있어.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 발표를 준비한다거나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친구들이 같이 도와주거든. 다행이다. 친한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 응, 같은 한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 같이 카페에 간다거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친해졌어. 와, 좋겠다. 주말에도 같이 놀아? 응, 주말에는 영화를 본다거나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해. 가끔은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대학 생활이 정말 즐거워 보인다. 맞아. 바쁘긴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좋아.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는 시간이에요. 뭐뭐 는다거나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말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말에 뭐 해요? 생각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말에는 영화를 본다거나 친구를 만나요. 또 집에서 쉰다거나 운동을 하러 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해볼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산책을 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일찍 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랑 보통 뭐 하고 놀아요? 여러분 뭐 하고 노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카페에 간다거나 같이 여행을 가요. 게임을 한다거나 맛집을 찾아다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요 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